혹시 점집에 가셨다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주는 제가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자리에서는 조금 서운하셨을 겁니다. 돈은 냈는데 해준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사주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오늘은 굳이 점을 보지 않으셔도 되는 사주,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참 잘 타고나셨구나 하고 속으로 감탄했던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100분 중에 서너 분 계실까 말까 한 구성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정반대의 성질이라서 사람은 누구나 둘 중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거의 예외 없이 오늘 말씀드릴 셋 중 하나에 해당하십니다. 끝까지 보시면 본인 이야기가 반드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내 사주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도 붓도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무료 만세력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만 넣으시면 표가 하나 나와요. 그 표에서 딱 2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오행분포, 나무불, 흑쇠물 5가지가 얼마나 골고루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 아래로 내리시면 나오는 신강, 신약 그래프입니다. 막대가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 왼쪽으로 치우쳤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 2가지만 아시면 오늘 내용은 전부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오행이 고루 갖춰진 사주. 저는 이 사주를 볼 때마다 조용히 한번 웃게 됩니다. 참 곱게 태어나셨구나 하고요. 사주에는 5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나무, 불, 흙, 쇠, 물, 이 5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더해서 사주에 놓인 글자들이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순한 글자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건 정말 보기 드문 구성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5 기운이 골고루 있고 사주에 모난 글자가 없는 상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밥상으로 치면 어느 한 반찬만 짜거나 매운 게 아니라 나물도 있고 국도 있고 생선도 있는 그런 상이에요. 이런 분들은 왜 점을 안 보셔도 될까요? 역술가가 해드릴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결국 부족한 걸 채우고 넘치는 걸 덜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균형이 잡혀 있는 분한테는 채울 것도 덜어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타고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받으신 만큼 주위에 조금씩 나누며 사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말이 진심입니다. 물론 사람 일에 완벽은 없지요. 오행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건 뒤집어 보면 서로 부딪히는 기운도 다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무와 쇠, 물과 불처럼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사주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서 2가지 생각이 자주 부딪힙니다. 하고 싶은 마음과 말리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부족한 게 없다 보니 굳이 애쓸 이유를 못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 게을러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시면 좋을까요? 첫째, 문제가 생기면 사주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사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의 내 말투, 내 선택, 내가 있던 자리에서 찾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둘째, 급하게 사시지 마세요. 달팽이한테 빨리 뛰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려도 잡아먹히지 않는 게 달팽이에요. 편하게 태어나셨으면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셋째, 나눠주세요. 균형이 잡힌 사주는 주변으로 흘려보낼 때 가장 아름답게 쓰입니다. 뿌리가 단단한 사주, 사주 용어로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세력의 신강 신약 그래프에서
막대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강하다는 건 말이 어렵지 뜻은 간단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밀어주는 기운이 사주 안에 많다는 뜻이에요. 내 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심이 아주 단단합니다. 좋고 싫은 게 분명하고 내 생각이 뚜렷하고 남이 뭐라고 해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큰 나무 같은 분들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가지만 흔들리지 뿌리는 그대로예요. 이런 분들이 왜 점을 안 보셔도 되느냐? 어차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거든요. 이 말은 흉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재산이에요. 남의 말에 휘둘려서 인생이 엎어지는 일이 이분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점을 보러 가시면 그 자리에서는 아, 그렇군요. 맞아요. 꼭 그럴게요. 하고 잘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본인 마음에 들었던 한두 마디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술사가 길게 설명을 해드려도 나중에 기억나는 건 나 그릇이 크대 한마디예요. 이런 분들이 조심하실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곧 정답이라고 여기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이 다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책을 접할 기회가 없었나 보다 하고 안타까워하며 책을 선물하세요. 마음은 100% 선입니다. 그런데 받는 쪽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상대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개운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문장이 인생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점을 보러 가신다면 너무 비싼 곳은 가지 마세요. 어차피 기억하실 건 마음에 드는 한두 마디니까요. 굳이 큰 돈을 쓰실 거라면 반드시 적어 오시거나 녹음을 하세요. 내 기억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집됩니다. 셋째, 주는 마음을 조금만 줄이세요. 이분들은 베풀다가 서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사주. 사주 용어로는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제가 가장 아끼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신강 신약 그래프에서 막대가 왼쪽으로 치우친 분들입니다. 신약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약하다는 거네 하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신약하다는 건 내 기운이 밖으로 많이 나가는 구성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다잡는 기운,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 내가 다스리는 기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으로 쌓아두는 대신 밖으로 잘 내어주고 잘 받아들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강점이 뭐냐 하면 적응력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생존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려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살아남으십니다. 낯선 곳에 떨어져도 한 달이면 그곳 사람이 되어 계세요.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요. 그런데 그 물이 오랜 세월 흐르면 바위도 깎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유연한 겁니다. 이건 아주 귀한 재능이에요. 다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을 잘 받아들이신다는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받아들이신다는 뜻이에요. 점을 보러 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는 담담하게 들으십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시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앉으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잘못 살았나? 그리고 이 생각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1년을 가기도 해요. 그 애들은 말 한마디가 그의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개운법입니다. 첫째, 곁에 두는 사람을 고르세요. 이분들은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거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함께 거칠어집니다. 몸 상하는 자리, 마음 상하는 자리에서는 버티지 마시고 나오세요. 버티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둘째, 남의 말을 들을 때 한 번만 쉬어가세요. 저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다. 이 한 박자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셋째, 점을 보러 가신다면 처음부터 큰 문제를 꺼내지 마세요. 가볍고 짧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고 이 사람이 나와 결이 맞는지를 먼저 보세요. 같은 조언이라도 나에게 맞게 말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오행이 고루 갖춰진 사주. 이미 균형을 타고나신 분. 둘, 뿌리가 단단한 사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신 분. 셋, 물처럼 흐르는 사주. 어디서든 살아남는 유연함을 가지신 분. 세 가지 모두 좋은 사주입니다.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좋은 사주란 완벽한 사주가 아니라 자기 성질을 알고 쓰는 사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오행이 고루 갖춰진 그 사주.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정말 드물게 뵀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는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계신다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더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는 별빛 사주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